안녕하세요. 저는 초등아이 한 명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신도시 사는 맘입니다. 다들 신우랑 사이 좋으신가요? 저는 머리채 잡고 쌍욕하며 싸운 적이 있네요. 참 또라이 같은 시자들 많지만 저희 신우는 정말이지 대박이거든요. 남편과는 회사에서 만난 사이고 1년 정도 연애하다 속도 위반으로 결혼한 케이스예요. 부끄럽지만 그래도 생명을 책임지고 싶었고 남편이 워낙 성실하고 저희 그룹 내에서도 평판이 좋은 데다 저한테도 참 잘하는 사람이라 믿고 결혼을 진행했어요. 다만 시댁에 대해 100% 다 알진 못하고 결혼한 게 천추의 한입니다. 일단 시부모님은 괜찮으신 편입니다. 그렇게 다정다감하진 않으시지만 이렇다 할 실언 한번 하신 적 없고 결혼 진행에 있어서 기분 거슬릴 법한 일도 전혀 없었어요. 스드메, 예물 예단, 신혼여행까지 전부 매끄럽게 진행된 편이고 저희나 시댁이나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라 양가에서 신혼집 구하는데 각각 2억 정도 보태주셨습니다. 남편은 개혼이고 저는 막내딸입니다. 위로 오빠가 둘이나 있고 둘 다 결혼을 했는데 돈을 더 많이 해주셨어요. 첫째 오빠한테 4억, 둘째 오빠는 미국 가서 산다고 조금 더 보태서 5억을 해주셨어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던 건 아니고 가지고 계신 땅을 쪼개 팔아 마련해 주신 거고 어느 정도 노후 자금에서 각출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돈을 받는 게 딱히 편치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부모님 돈이니까요. 엄마 아빠는 오빠들만큼 해주시겠다고는 했지만 무리라는 걸 알기에 저는 안 받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오빠들 다 해줬는데 저는 안 해주면 관 들어가서까지 마음에 걸릴 것 같다고까지 표현하시며 꼭 받으라고 하셔서 시댁이랑 맞춘다고 2억 받았네요. 시댁은 약간 빠듯하게 내주신 거고요. 솔직히 남편이나 저나 그냥 갖고 있는 돈에서 대출 조금 더 받아 분수에 많은 아파트 갖춰 살아도 나쁘지 않았는데 시댁에서 장남 결혼한다고 돈을 긁어 모아 해주신 겁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당연하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제 남편은 참 돈 안 들어가는 아들이었다고 하더군요. 신우는 예체능 하느라 학창시절에만 1억 5천 정도 들어갔었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대입 직전 갑자기 관두겠다 선언한 바람에 이도저도 못하고 망한 케이스입니다. 공부를 딱히 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수능으로는 인서울 근처도 못 갔고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다고 해서 전문대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놓고는 매달 용돈으로 거의 100만 원을 요구하는 바람에 시댁에서 골치였다고 하더군요. 신우는 그렇게 대학 안 가고 맨날 나이트나 클럽 전전하면서 20대 초반을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얼굴이랑 몸매는 정말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20대 중반까지는 정말 각종 명품백 받아가며 호화스럽게 대우받으며 살았대요. 그래서 알바하거나 취업할 필요도 없었죠. 어떤 남자는 외제차도 선물해주기도 했었다던데 헤어지면서 문제가 생겨서 법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화려한 20대를 보냈기에 솔직히 앞가림은 몰라도 남자 하나만큼은 잘 골라서 갈 줄 알았다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신우가 워낙 부자들하고만 연애를 했거든요. 물론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도 부자였죠. 아버지가 무슨 벤처기업 대표인 사람이었어요. 신우가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신우 예비신랑을 집으로 데려왔고 저희 부부도 인사를 해야 한다길래 급하게 시댁으로 갔는데 신우가 얼마나 자기 예비신랑 자랑을 하던지 우리 오빠 엄청 부자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시댁에서 펜트하우스도 해준다고 했어요. 그치 오빠? 하며 의기양양해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보니 그 집안 순전히 사기꾼들이더라고요. 펜트하우스는 무슨 32평짜리 아파트 하나 해줬다더니 보증금 5천에 월세 150만 원짜리 아파트였고요. 그마저도 대출 낸 거였어요. 오히려 저희 신우한테 자기 아들 데려갔으니 매달 돈 달라는 사람들이더군요. 벤처기업 대표 아들이라더니 집에 빚밖에 없었고요. 그 집은 아들 결혼시키자마자 회사 폐업하고 회생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신우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듯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희 시댁에서도 어찌나 속 썩여 했던지 부자랑 결혼하니 이제 자기는 보통 클래스가 아닐 거라며 제 앞에서도 큰소리 뻥뻥 치던 신우였는데 결국 결혼하자마자 부모님께 손 벌리는 신우였습니다. 사정은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모든 거 알았으면 이제라도 발 빼고 이혼하라고 그렇게 설득했는데도 자기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며 남편을 더 믿어보겠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난리였습니다.
매제가 알고 보니 빈털터리인데다 집안까지 작정하고 속였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신우한테도 엄청 퍼부었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현명하게 판단하라고요. 그 바람에 둘이 쌍욕까지 하면서 싸움도 했는데 보란듯이 저희 말 다 무시하고 결국 신우는 아기까지 가졌고 울며 겨자 먹기로 살더라고요. 집은 결국 남자 쪽에서 도움 하나도 못 받고 저희 시댁에서 해주는 24평짜리 전세 빌라로 들어갔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시댁에서 1억 5천 해주고 저희 부부가 5천 해줬어요. 모자라는 몇 천은 신우 남편이 겨우 대출받았고요. 저희 남편이 신우랑 사이가 안 좋아지긴 했어도 여동생이니 마냥 외면할 수도 없었어요. 속이 터지지만 저도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눈 낮춰서 평수 잡고 조금 허름해도 그냥 그 가격으로 아파트 매매해서 들어가라고 해도 자기는 곧 죽어도 번화가 신축에서 살고 싶다며 결국 빌라 전세로 들어가더군요. 저희 부부랑 시부모님은 신우한테 이왕 도와주는 금액으로 그냥 매매하라고 계속 권유했지만요. 아무튼 그때까지만 해도 신우가 철이 없어서 인생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돈이 없어지니 결국 여유도 없어지나 보더라고요. 툭하면 저한테 용돈 안 주냐, 선물 안 주냐, 맡겨놓은 것처럼 뻔뻔하게 굴더군요. 참고로 저희 아이랑 신혼의 아이랑은 3살 차이가 납니다. 저는 둘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이 크면서 필요 없어진 물건은 전부 중고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신우가 일찍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진 거죠. 신우가 애 낳자마자 저한테 언니, 유모차 좀 물려주세요. 그러더군요. 그때 저희 아이는 3살쯤이었죠. 그래서 아가씨, 우리 신우 아직 유모차 타요. 그래서 지금은 물려줄 수 없어요. 저번에 저희가 100만 원 드린 돈으로 유모차 사시는 건 어때요? 라고 말했죠. 안 그래도 신우 아기 낳으면서 저희 부부가 100만 원 송금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신우가 언니, 돈은 돈이고 물건은 물건이죠. 저한테 물려줄 거 있으면 다 물려줘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신우 다 컸는데 무슨 유모차를 타요. 그냥 동생한테 양보하라고 해요. 그런 건 지금부터 교육시켜야 하는 거예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좋게 말해도 고민할까 말까 하는데 정말 맡겨둔 보따리 찾아오듯이 그러니 저도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노발대발하면서 올케가 돼가지고 신우한테 양보도 안 한다고 난리더군요. 시어머니한테 일러 바쳐서는 애가 유모차도 못할 정도로 다 컸으면서 안 물려준다고 저에 대해 험담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다가 결국 신우 유모차 사라고 돈을 또 주셨고요. 어머님도 신우 출산하면서 돈을 안 주셨겠어요? 산후조리 비용으로 500만 원 내주셨어요. 그런데 집안 싸움 날까봐 결국 비상금 탈탈 털어 유모차 사주셨나 보더라고요. 그런 사정 알면 싼 거라도 고르지. SNS에 올려야 한다면서 200만 원짜리 비싼 거 사서 시조카를 태우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유모차 사건으로 대박 언짢아졌고 신우랑도 사이가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마주쳐도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냈고 신우도 저를 대놓고 투명인간 취급하더군요. 저희 아이가 인사하는 것도 쉽고요. 어떻게 고모가 그래요? 지금 생각해도 열받습니다. 저는 신우가 그렇게 나오길래 저희랑 그냥 그렇게 담쌓고 지내는 줄 알았는데 또 자기 필요한 거 생길 때마다 뻔뻔하게 연락하더군요. 시조카 돌되니 돌 반지 말고 팔찌로 해달라며 거의 150만 원 정도 금 견적서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오빠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해달라고요. 저희 남편도 신우한테 질리던 차라 그거 보고 콧방귀 끼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다면서요. 남편이 씹으라고 하길래 저도 그냥 무시했죠. 그랬더니 자기 말에 대답 안 한다면서 전화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니, 해준다 만다 말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유일하게 하나 있는 시조카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언니? 오빠가 저더러 답장하지 말라던데요. 그래서 알아서 연락하려나 보다 했죠. 치, 오빠는 안 해줄 거 뻔한데 언니라도 내 편 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아가씨 편이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어머님한테 제욕하고 저한테 말 함부로 하고 그래요? 제가 대놓고 신우한테 뭐라고 하자 신우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나 보더라고요. 저더러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어쩌고 저쩌고 퍼붓더니 다시는 연락 안 한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더니 시조카 돌잔치 날짜 다 되자 돈줄이 아쉬웠는지 저한테 사과하면서 꼭 좀 와달라 하더군요. 어쨌든 사과는 받기 받았지만 돌잔치는 가지 않았어요. 돌반지만 하나 휙으로 보내고 말았죠. 그랬더니 저더러 돈 좀 쓰지 그랬냐고 비꼬더군요.
그러는 신우는 저희 아이 태어났을 때 내복 하나 사준 게 다입니다. 그것도 생색 오지게 내면서 비싼 브랜드니 입히고 꼭 사진 찍어서 자기한테 보내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조카한테 이렇게 돈 많이 쓴다, SNS 자랑하고 싶다면서요. 그런 신우 신경도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애 유모차를 시작으로 전집 필요하니 물려달라. 아이 비싼 패딩 있으면 버리지 말고 다 나 줘라. 아기 식탁 의자 있으면 줘라 등등. 한 달에 한두 번은 연락 와서 육아용품 물려달라고 난리였습니다. 3년이면 솔직히 많이 차이나요. 그래서 시기 지나면 다 버리거나 팔거나 했죠. 그래서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저희 집까지 찾아와 다 뒤질 기세더군요. 정말 진절머리 나는 신우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딱 잘라 말했습니다. 줄 것도 없을 뿐더러 신우네 집 전세 구하는데 저희 부부가 5천만 원도 해줬고 그 외 해줄 만큼 다 해준 것 같으니까 그만 물어보라고요. 제가 정색하고 말하니까 좀 알아들은 듯 했어요. 한동안은 연락이 안 왔거든요. 사건이 발단이 된 건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신우가 뜬금없이 저희 집에 오더라고요. 신우가 그럴 때는 진짜 큰 부탁이 있을 때입니다. 집 구하는데 돈 보태달라고 부탁했을 때도 저희 집에 말도 없이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갑자기 펑펑 울면서 언니, 우리 집주인이 전세금 갑자기 5천만 원이나 올린대요. 나 어떡해? 애 아빠는 이제 대출도 안 나와요. 내가 대출 받으면 금리 높아서 이자 감당 못하고요. 라고 하더군요.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올랐을 시점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매매한 집이라 이득을 보고 있었지만 전세로 사는 사람들은 집주인이 다 같이 전세금을 올리기 때문에 난감하던 시기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청약 당첨된 아파트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고 7억에 들어온 집이 순식간에 가격이 뛰어서 1년 반 좀 넘어서 12억이 되었어요. 그걸 신우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네 집보다 저희 집을 더 많이 검색하는 사람이거든요. 툭하면 연락해서 저희 아파트 부동산 가격을 캡처해서는 언니네 집 이번에 10억 됐어요. 어떻게 몇 주 만에 1억이 뛰지? 등의 연락도 자주 왔었고요. 아무튼 그런 신우가 저희 집에 와서는 자기네 전세가 올라서 연장을 못하게 생겼다며 5천만 원만 더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이제 해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신축 아파트 들어오면서 1억 4천 정도 대출을 더 받은 상태이고 아이가 커가니 교육비도 많이 들더군요. 게다가 저도 회사 관두고 재택으로 근무를 바꾸면서 월 수입이 확 줄어든 상태거든요. 신우보다야 잘 살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아둥바둥 살고 있어요. 적금 붙는 금액도 확 줄였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이래서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거야. 집값이 12억이나 되는데 무슨 돈이 없다는 거예요.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팔려야 돈이죠. 그리고 저희 이 집에서 쭉 살 거라 집값이 오르든 말든 우리는 당장 체감되는 거 없는걸요. 그리고 이미 아가씨네한테 5천도 넘게 해줬잖아요. 뭘 더 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해줄 만큼 해줬어요. 라고 했더니 신우가 얼굴이 새빨개지며 저한테 대들더라고요. 언니, 내가 어떻게 사는지 잘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오빠면 당연히 못 사는 동생 좀 돌봐주는 거지. 맨날 그렇게 짜게 굴면 내가 언니를 연장자 취급해줄 것 같아요? 라고 하길래 손윗사람 취급 안 해줘도 되니 이런 걸로 부탁하러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면서 반말하겠다고 하더군요. 야, 너 우리 엄마 아빠가 2억이나 해줬잖아. 그럼 고마운 줄 알고 나한테도 잘해야지.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1억 5천밖에 못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5천 해줬잖아요. 그럼 똑같이 2억 받은 거네요.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제 말에 신우가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당황하더군요. 그러더니 아니지. 그 돈으로 불려서 12억짜리 집 만들었으니까 더 많이 받은 거나 다름없지. 라고 하길래 저도 코웃음을 치며 너도 집 사지 그랬니? 우리가 그렇게 사라고 할 땐 안 사고 뭐 했는데? 우리 말 듣고 그 돈으로 어디 아파트 샀으면 지금 집주인이 전세금 올린다고 우는 소리도 안 했을 거고 집값 올라서 네가 좋아하는 돈 많이 벌 수 있었겠네. 라고 했더니 갑자기 훅 들어온 반말에 먼저 놀랐는지 신우 눈이 땡그레지더군요. 아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허름한 집에서 살란 말이야. 그리고 집 앞에 편의점도 있고 그래야지. 아니 무엇보다 올케가 어떻게 신우한테 반말을 해? 너 제정신이니? 너야말로 제정신이니? 어떻게 나이도 어린 년이 나이 많은 올케한테 반말 찍찍이야? 제가 아예 배찔한 식으로 나와버렸어요. 저도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리고 신우가 정말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예의 차려 대접해줄 마음도 이제 눈꼽만큼도 없고요. 그랬더니 신우 얼굴이 터질 듯 빨개지며 급기야 눈물도 흘리더군요.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나 본데 상황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니까 당황도 한 듯 했어요. 뭐라 쌍욕 비슷하게 퍼붓더니 아차 싶은 듯 하더군요. 곧바로 태세 전환해서는 미안해요. 내가 너무 급해서 흥분했어요. 그러니까 용서해줘요, 언니. 나 정말 그 집 계약 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5천 해주세요. 이 집 담보로 대출 더 나오는 거 알아요. 전 그러면 빌려주세요. 제가 따박따박 갚을게요. 네? 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아가씨가 돈을 갚는다고요? 우리 결혼했을 때 10원 한 장 안 주고 맨날 맡겨둔 돈 찾아가듯이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 아가씨인데 우리한테 돈을 갚아요? 지나가는 개가 웃겠어요. 라고 했더니 신우가 결국 폭발하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 들더군요. 가뿐하게 피했더니 신우가 결국 넘어졌습니다. 저는 신우가 넘어지자마자 바로 머리채를 잡아당겼고요. 그러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서 제가 자기를 때렸으니 고소하겠다며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 고소를 하려면 이 집에서 나가야겠지?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야, 이렇게 된 거 나 이 집에서 안 나가. 생각해보니 우리 엄마 아빠가 해준 돈도 들어간 집이잖아? 살 만큼 살았으면 동생한테 물려준다는 심정으로 니들이 양보를 해. 나 안 나가. 라며 정말 정신 나간 소리를 내뱉더군요. 그 말에 제가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니네 엄마 아빠만 2억 주신 줄 알아? 우리 엄마 아빠도 2억 주셨는데? 심지어 이 집 이사 오면서 우리 집에서 가정가구 사라고 3천만 원이나 더 주셨고, 그런데도 니네 엄마 아빠가 해준 집이니 뭐니 타령할래? 라고 했더니 신우가 당황하더군요. 저는 이어 말했죠. 게다가 우리는 너한테 5천 줬으니 따지고 보면 난 시댁에서 1억 5천 받았고 우리 친정에서는 2억 3천 받은 건데? 집을 쓰다 내놔도 우리 친정한테 내놔야지. 내가 뭐하러 너한테 이 집을 물려줘?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리고 이 집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너나 받아. 너 아주 남의 돈은 거저돈인 줄 알지? 철없는 것도 젊을 때나 이해 가능하지. 30대 다 돼서 애도 낳은 마당에 너 아직도 그렇게 살면 그냥 미친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라고 윽박질러 버렸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아무 말도 못하며 눈만 끔뻑대더군요. 저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들어서 112에 신고할 기세로 말했습니다.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불러서 주거 침입죄로 너 내쫓을 거야. 네 자식이랑 나란히 유치장 가고 싶어? 라고 했더니 신우가 엉엉 울더군요. 그리고 뭐? 너네 집에서 너한테 1억 5천밖에 안 해줘? 너 예체능 한다고 집에서 돈 가져간 건 생각 안 하니? 백수로 놀고 먹을 때 집에서 월 100씩 타먹었다며. 너 같은 생각 없는 가족이 있는 줄 알았으면 나 네 오빠하고도 결혼 안 했어. 그만큼 너 제정신 아니야. 라고 마지막 폭탄까지 던져줬죠. 신우에게 예체능 포기한 이야기는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시부모님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철없는 딸 하나 때문에 돈 날리고 마음고생하고 결혼시키고 나서도 조음처럼 마음 놓지 못하고 사시는 시부모님이 저는 너무 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우를 싫어하고 말고를 떠나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이제 제대로 살기를 바랬죠. 집에 손 좀 그만 벌리고요. 그래서 그 마음 가득 담아 신우한테 저도 이년저년 욕해가며 따끔하게 말해줬습니다. 다신 안 보고 살 각오하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정말 엉엉 울더라고요. 제 아이 방에서 놀던 시조카가 놀라서 달려올 정도였습니다. 다짜고짜 내쫓아 버리고 싶었는데 시조카도 있고 해서 그냥 택시 불러서 억지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죠.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해주면서요. 그리고 시부모님한테 이러든 말든 상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이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저도 이제 지쳐서 이혼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 말에 신우가 지 오빠 이혼은 시키기 싫었는지 정말 부모님께 아무 얘기 안 했나 보더라고요. 신우는 결국 이사 갔습니다. 시댁에서도 돈 더 못 해준다고 아예 손절을 해서 돈을 구할 데도 없었거든요. 분수에 맞는 집 찾아 이사 갔고 고모부도 투잡 뛴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그나마 갖고 있었던 명품 가방이랑 주얼리 같은 거 다 갖다 팔았다고 들었고요.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겠어요.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고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빚 보겠죠. 지금은 SNS로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구매 같은 거 하려는 모양인데 솔직히 신우가 참 예쁘고 몸매도 좋아서 관심도 많이 받거든요. 잘 될 겁니다. 제발 잘 되길 바랍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저희한테 돈 안 돌려줘도 되고 또 뭐 안 해줘도 되니까 제발 잘 살아서 저희한테 다시는 손 벌리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에 이런 애물단지 한 명만 있어도 주변 가족들은 팍팍 늙어가요. 그래서 잘된 가족 질투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일인 것 같습니다.
못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게 100배, 1000배 좋은 겁니다. 이거 공감하실 분들 많으시겠죠? 아무튼 그날 이후로 신우는 두어 번 본 게 다고요. 웬일로 제 눈을 피하더군요. 그전엔 고고하게 고개 들고 저를 내리깔아보듯이 했었거든요. 만만하게 봤던 올케한테 욕 좀 먹으니 정신 좀 차린 모양이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